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또 미국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을 좀 아우르는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제일이다. MMF로 역대급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좀 변동성이 있었던 지난주의 장세라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 증시가 그래도 지난주에 대체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을 좀 보면요. 다우지수가 약보합권으로 그치기는 했지만은 S&P 500 지수가 1.4% 올랐고 나스닥은 4.4% 상승을 하면서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 등의 강세가 지난주에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이 같은 불안감을 좀 반영을 해서 긴축 이 속도를 좀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지난주 시장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펀드 플로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자금 흐름은 좀 어땠을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불안함을 좀 노출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수요일까지 한번 한 주간을 종합을 해봤을 때 머니마켓 펀드, 현금성 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초단기성 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 시장으로 무려 1,209억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 팬데믹의 초기였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폭으로 주간으로 MMF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좀 나눠서 보더라도 개인 고객 계좌에 201.5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관으로부터도 1,000억 달러 이상이 좀 유입이 되면서 양쪽 모두 다 좀 불안감을 반영을 하면서 안전처를 찾아 헤매는 좀 이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까 한번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불안 속에서 상승한 증시, 그렇다면은 섹터별로의 자금 흐름은 어땠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개인투자자협회 AAII에서 집계를 하기로 최근에 강세장 전망 비율도 19.2%로 그 전주에 비해서 5%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시장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이 부분을 또 반영하는 지표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증시의 섹터 내에서의 흐름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조가 유지됐다라고 종합을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S&P 500 지수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서 금융업종이 5.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6.8% 급락을 하면서 이 두 업종이 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섹터 모두, 그러니까 에너지와 금융 섹터에 모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을 해서 반달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금융과 에너지 및 그리고 대형 기술주 위주로 13.3억 달러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SVB 사태 초기에 대형은행을 이때가 좀 매수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관들의 콜이 좀 많았음을 저도 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충실히 좀 따르고 있다, 이렇게 좀 모양새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도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보면은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1년 말 이후에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진 유가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유망하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감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정유주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5억 달러를 지출을 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주요 기관들,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원유와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업종을 유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역시도 금리 상승세가 재개 시에 가치주로 회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가치주에 또 속하는 것이 에너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을 했던 작은 흐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던 금융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 이렇게 아직까지 유망하게 보는 기관들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중요하겠죠.
동결이나 25bp 인상이냐 연준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건은 뭐니 해도 이제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도 좀 확인을 하게 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 전망이라든지 점도표도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준의 경기 전망 그리고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 역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상은 25bp 금리 인상 쪽으로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고수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중론이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채널 캐피탈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연준이 뭔가 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강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다가 이런 단기 이슈 때문에 주춤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이 좀 인용을 하는 선물시장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좀 보더라도 3월 달에 여전히 25bp 인상 전망이 한 6대4 정도로 우세함을 이 지표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기관들 중에는 드물게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는 기관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지 제가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 시장은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가장 바랄까라는 주제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5bp 인상 쪽으로 전망이 좀 쏠리고 있지만요.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좀 금물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 연준의 입으로 통하고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면서 향후 며칠간의 동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향후 며칠간의 경과, 결국은 이제 은행권 그리고 금융권의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매크로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더욱더 확인해 볼 지표는 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CPI도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고용도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래서 매크로 측면보다는 은행권 이슈의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가 될 것이냐? 결국은 금리 결정과 파월의 발언과의 조화를 좀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기대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기조는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비둘기파 발언을 파월이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시장 입장에서도 은행권 이슈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도 진정시킬 수가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골디락스의 FOMC 결과라고 보여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를 동결을 하는데 온건한 좀 발언을 한다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은행권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관련해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좀 훼손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매파 발언을 쏟아낸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를 하면서 미리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바로미터 페덱스가 호실적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페덱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장중 한때 무려 11% 정도 급등하는 구간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바로 전일 공개한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좀 더 뜯어놓고 보면은 사실은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미스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비교적 큰 폭으로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지표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시장이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세부 지표를 좀 뜯어놓고 보면은
배송 물량,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결과를 페덱스가 내놨습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비용 절감 노력이 부각이 되는 이 실적이었다라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측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회계연도 전체로 보더라도 37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을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익 서프라이즈가 좀 크게 나면서 이러한 계획이 충분히 진전이 되고 있음을 시장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고요. 이 덕분에 또 FY 2023년도에 대한 이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페덱스의 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페덱스 실적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지 역시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페덱스의 호실적이 그렇다면은 경기 측면에서도 호재로 좀 해석할 만한 그런 요인일까? 그리고 급등 후에 페덱스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가 경기 바로미터인 이유, 왜냐면은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뭐 택배도 많이 시키고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를 반영하는 그런 기업의 실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반대도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페덱스가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6개월간의 페덱스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무려 30% 이상이나 주가가 좀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등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월가의 시각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펀더멘털의 빠른 개선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시장이 더욱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목표 주가를 기존의 171달러에서 22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매우 저렴해진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해봤을 때 비용 절감 노력이 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페덱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50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차기 회계 연도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이익 쪽에서 서프라이즈를 또 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현 회계연도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한 15배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펀더멘털의 회복 속도는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에는 배송 물량이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매크로 환경의 좌지우지가 되겠죠. 근데 매크로 환경은 저희가 쉽사리 좀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높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매크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쪽이 페덱스에 대한 좀 더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